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61페이지입니다. 61페이지에 3번의 면적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공부를 면적을 공부할 때는 크게 두 가지만 딱 공부를 하면 돼요. 하나는 일단 자 61페이지를 먼저 보면은 갈로 열고 2번에 면적의 단위가 나오죠. 그럴 때 동그라미 2번하고 동그라미 3번 있죠. 그 두 개를 묶어 보세요.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겨보시면은 62페이지 가면 제일 위에 있죠. 제일 위에 면적 측정의 대상이죠. 이거는 측량을 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구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재, 지번, 지목, 합병 측량을 안 하죠. 그 다음에 박스의 오른쪽에 4번에 보니까 면적의 정감 없이죠. 그러니까 경계 면적이 변하면 측량을 하죠. 경계 면적이 변하지 않으면 측량을 할 필요가 없어요. 측량의 대상은 면적 측정의 대상은 측량을 갖고 풀면 됩니다. 그러면 궁극적인 시험 문제는 63페이지에 표를 갖고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63페이지에.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에 면적이 나와 있죠. 그죠? 첫 번째 뜻이 있어요. 두 번째 면적 측정의 대상이 있어요. 세 번째 면적 측정의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네 번째 이제 등록이 있다. 이 말. 그럼 여기서 뜻은 있잖아요. 요렇게 공부를 합니다.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을 합니다. 다른 데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된 수평면상의 넓이, 요게 면적이죠. 우리나라에서 면적을 측정해서 등록을 할 때는 바닥에 평평한 면, 요게 수평면상의 넓이입니다. 두 번째는 면적 측정의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평판 측량을 쓰느냐, 경위의 측량을 쓰느냐. 평판 측량을 쓰는 지역에서는 전자면적 측정기를 사용하고 경위의 측량을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좌표면적 계산법. 요거는 문장만 하면 됩니다. 평판 측량을 어떻게 하느냐, 경위의 측량을 어떻게 하느냐, 이건 시험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법에 규정이 없어요. 그냥 평판 측량에서는 전자면적 측정기, 경위의 측량에서는 좌표 면적 계산법, 그래만 딱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면적 측정의 대상은 좀 전에 소재, 지번, 지목, 합병 측량하지 않아요. 면적의 정감이 없으면 당연히 측량을 하지 않죠. 경계 보건 측량과 지력 현황 측량은 원칙적으로 측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는 이 등록이에요. 그럼 이거를 이제 풀 때 요렇게 딱 가져가면 됩니다. 보세요. 두 개로 일단 분류를 하는 거예요. 하나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입니다. 하나가 600분의 1이에요. 그럼 하나는 1000분의 1에서부터 6000분의 뭐다? 1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법정 도면의 축척은 7개죠. 500, 600, 1000, 1200, 2400, 3000, 6000입니다. 이걸 두 개로 나누면 500분의 1과 500분의 1하고 600분의 1 요게 하나. 그러면 나머지 1000에서부터 6000분의 1 요게 하나예요. 그런데 법에는 있잖아요. 500분의 1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여기에서는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이 원칙적으로 500분의 1의 도면의 축척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먼저 단순 비교합시다. 600분의 1이 크냐 1000분의 1이 크냐, 그는 당연히 600분의 1이 큽니다. 크다라는 것은 정밀하다, 세세하게 다 나온다 이 말. 그럼 우리가 도시와 농촌을 비교한다면 도시의 땅값이 비싸느냐 농촌의 땅값이 비싸느냐, 도시의 땅값이 비싸죠. 그럼 당연히 도시는 정밀도가 높아야 됩니다. 시골로 가면 갈수록 정밀도가 떨어져도 된다 이 말. 자, 그럼 이제 1순위 문제입니다. 여기에서는 최소가 0.1이에요. 여기는 최소가 1이에요. 이 말은 자 보세요.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과 600분의 1의 도면의 축척을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됩니다. 최소가 0.1이라는 말은 0.1보다 적게 나오면 전부 다 0.1로 등록해라 이 말. 그러면 시험에 지문으로 낼 때는 자 이렇게 냅니다.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 면적 측정의 결과 0.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1제곱미터로 한다 이래냅니다. 그러면 1000분의 1과 6000분의 1은 1제곱미터죠. 그러니까 1000분의 1의 도면의 축척을 사용하는 지역에서 면적 측정의 결과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제곱미터로 등록한다. 여러분들 시험은 그러면 1이 가면 5잖아요. 그럼 1이 가면 x가 되겠죠. 1이 가면 5잖아요. 1이 가면 x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보세요. 여기는 어디까지 등록을 하느냐?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을 합니다. 여기는 제곱미터까지 등록을 해요. 그럼 이걸 계산으로 들어가기 전에 문자로 시험에 낸다면 자 이렇게 냅니다.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 S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까지 등록한다. 그러면 O. 그러면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 제곱미터까지 등록한다면 X가 된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거를 본다면은 600분의 1의 도면의 축척을 사용하는 지역 S는 제곱미터까지 등록한다면 O. 1000분의 1입니다. 1000분의 1의 도면의 축척을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제곱미터까지 등록한다면 O. 1000분의 1의 도면의 축척을 사용하는 지역에서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한다면 X가 돼. 이렇게 지그재그로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더 나아가서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라는 말은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등록을 한다. 그러면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등록하니까 둘째 자리를 반올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자리가 5를 0.05를 초과하면 올리는 것이고 미만이 되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제곱미터까지 등록한다는 말은 자연수까지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를 반올림을 한 겁니다. 그럼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니까 0.5를 초과하면 올리고 미만되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문자로 낼 수 있고 바로 계산으로 문제를 낼 수 있는데 문자를 먼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자입니다. 한번 더 해볼게요.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 S는 이랍니다. 면적 측정의 결과 0.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1제곱미터로 등록한다. 이래 내는 거예요. 그러면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 S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까지 등록한다. 이래 문제를 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으로 들어가면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청량을 해보니까 427.67로 나왔어요. 542.43으로 나왔습니다. 756.35로 나왔어요. 927.25로 나왔어요. 그죠? 자, 이렇게 나왔다. 이 말. 그럼 이걸 토지대장에 등록할 때는 이 토지가 사용하는 도면의 축척에 따라 달라요. 만약에 이 토지가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비치하거나 600분의 1의 도면의 축척을 사용한다면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을 하는 것이고 1000에서부터 6000은 제곱미터까지 등록을 한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600분의 1이죠. 그러면 600분의 1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하냐. 제곱미터 이하는 제곱미터죠. 이하 한 자리는 여기까지 등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등록을 하니까 이 둘째 자리를 반올림해라 이 소리입니다. 둘째 자리를. 그럼 이게 0.05다. 0.05. 그러면 5보다 크면 올리는 거죠. 그럼 7은 5보다 크잖아요. 그럼 올리니까 427.7이 되겠죠. 그럼 요거는 3이죠. 5보다 적잖아요. 그럼 버리면 되겠죠. 542.4다. 그러면 이거는 시험에 안 냅니다. 너무 쉽기 때문에 5보다 크니까 올렸고 적으니까 버렸고 이건 너무 쉽잖아요. 자, 이제 키는 이겁니다. 5로 딱 끝났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되게면 7은 5보다 크죠. 3은 5보다 적죠. 그게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5로 딱 끝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이때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는 3이 끝자리입니다. 5가 끝자리가 아닙니다. 왜?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구하니까 요 3이 끝자리입니다.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니까 여기까지 구한대. 그러니까 요게 끝자리예요. 그러면 학자들이 모여서 요 끝자리를 짝수로 만들기로 약속을 해서 짝수로 만들기로. 그럼 이게 3이죠. 홀수잖아요. 그럼 올리면 짝수가 되죠. 756.4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2조 짝수잖아요. 그럼 이거 버려버리면 됩니다. 927.2가 됩니다. 그럼 이게 제로조 짝수조 버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풀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산으로 내는 방법이 있고 문자로 내는 방법이 있거든. 그래서 계산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 기억해 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4페이지로 가는 겁니다. 그럼 64페이지에 가면 이제 경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우리가 면적을 배웠는데 경계가 면적보다 더 중요합니다. 경계는 해마다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내요. 그럼 여기서 잠깐 이렇게 볼까요? 경계가 나오죠. 그럼 첫 번째 뜻이 있겠죠. 두 번째는 구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상 경계가 있어요. 네 번째는 경계 결정 기준이 있어요. 다섯 번째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지상 경계점 등록부예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경계가 이렇게 났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쉬운 표현을 해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도면이 있다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보세요. 이게 갑의 땅, 을의 땅, 병의 땅, 정의 땅, 무의 땅이라면 요게 경계잖아요. 경계. 그래서 우리가 이 경계는 있잖아요. 도면에서 선으로 표시를 합니다. 여러분들 요게 선이잖아요. 요게 선이잖아요. 그래서 경계는 도면에서 선으로 표시. 그 다음에 이 구별 개념은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합니다. 민법상의 경계가 있고 지적법상의 경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민법상의 경계는 지상경계입니다. 그러면 지적법상의 경계는 도면상의 경계입니다. 지상이라는 말은 민법상의 경계는 땅 위에 있다. 그럼 땅 위에 있다. 이게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경계를 뭘로 표시하느냐? 담으로 표시하잖아요. 담이다, 논두렁이다, 밭두렁이다, 울타리다. 이게 경계잖아요. 그러나 지적법상의 경계는 도면 있죠. 좀 전에 도면에서 선으로 표시한다. 그럼 여기서 이 지상 경계라는 거는 있잖아요. 낱말 뜻이 나와요. 이거는 출제인이 해마다 지문으로 띄웁니다. 띄우는데 답으로 만드는 문구는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책에 64페이지 가볼까요? 64페이지에 갈로 열고 4번을 보세요. 갈로 열고 4번에 보면 토지의 지상 경계는 이거죠. 이거를 무조건 시험에 지문으로 띄웁니다. 답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상 경계는 뚝 담장이나 그 밖의 구역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 등으로 구분해. 이거 해마다 지문으로 띄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상 경계는 담이 경계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5페이지 보면 이제 경계 결정의 기준이죠. 요거는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 결정의 기준은 5개가 나오죠. 자, 이래 놨죠.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없다면 중앙이고, 높낮이가 있다면 하단부가 경계고, 도로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은 상단부가 경계고, 해면과 수면이죠. 해면과 수면인 경우에는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가 되는 선이 경계고, 공유 수면 매립지가 있죠. 요거는 바깥쪽, 어깨, 요렇게 나와요. 그러면 요거는 글자 그대로 암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에 낼 때는, 여러분들 보세요. 65페이지에 보면은 경계 결정의 기준이 나오죠. 그거는 단순 암기. 그럼 한 장을 잠깐 넘겨볼까요? 넘겨보면은 66페이지에 갈로 열고 2번을 보세요. 자, 이거를 해마다 또 지문으로 띄웁니다. 띄우는데 답으로 만드는 문구는 아니에요. 그러면 갈로 열고 2번에 보면 이래 놨죠. 소유권에 의한 지상경계의 결정입니다. 자, 보세요.
지상경계의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자, 밑줄을 긋습니다.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위 1, 2,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밑줄을 긋습니다.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한다. 이거 해마다 지문으로 띄웁니다. 자, 잠깐만 보면은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경계 결정의 기준에 5개가 있는데 요 중에 위에 3개 있죠. 요 3개는 소유자가 동일할 때 적용을 한다. 그러면 소유자가 달랐을 때는 당연히 소유권에 따라 경계를 결정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에 있잖아요. 이게 갑의 땅, 을의 땅이. 그럼 이게 이제 논두렁, 밭두렁이 있겠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에, 자, 이렇게 되어졌어요. 여기에 갑의 땅, 갑의 땅. 자, 글자를 보세요. 여기는 갑, 을, 소유자가 다르지. 여기는 갑, 소유자가 같이. 그러면 요 3개는 소유자가 동일할 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갑의 땅이 있어요. 그럼 여기 논두렁, 밭두렁이 있죠. 그러면 이 땅과 이 땅의 경계는 이 중앙이 경계가 됩니다. 논두렁, 밭두렁의 중앙이 경계가 된다, 이 말. 그런데 만약에 갑, 을, 소유자가 같아 다르다. 소유자가 달랐을 때는 중앙이 경계가 아니에요. 소유권. 내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까지가 경계입니다. 그러면 갑의 소유권은 여기까지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내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까지가 경계.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서 66페이지에 갈로 열고 2번에 보면 시험에 출전이 이렇게 내는 겁니다. 지상경계의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한다. 이거는 지문으로 띄우지만 답으로 만드는 문구는 아니더라고요. 출제인이 답으로는 안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여러분들 요 지문하고 64페이지 보겠어요. 64페이지에 갈로 열고 4 지상경계 있죠. 그 2개는 해마다 지문으로 띄웁니다. 답으로는 만드는 문구는 아닙니다. 그러면 빨리 읽어보고 제껴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아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를 보세요. 경계 결정의 기준에서 5개가 나왔는데 요 위에 3개는 소유자가 동일할 때 적용합니다. 그럼 소유자가 달랐을 때는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 2개는 소유자가 동일하든 안 하든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없다 이라면은 갑이죠. 높낮이가 없다는 것은 평평한 땅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게 논두렁, 밭두렁이지. 그럼 이 논두렁, 밭두렁의 중앙이 경계다 이 말. 자, 그 다음에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있다는 건 이거잖아요. 이거. 그러면 여기에 논이 있다, 이게 높낮이잖아요. 그럼 이 논과 이 논의 경계가 상단부가 경계라면 여기가 경계가 됩니다. 하단부가 경계라면 여기가 경계가 된다 이 말. 그 다음에 연접되는 토지사, 우리가 이제 절토죠. 그죠? 절토는 자 보세요. 우리나라는 산이 많잖아요. 그럼 우리가 고속도로를 건설하면 산을 깎죠. 그게 우리 절개지지, 절개지.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고속도로를 건설했습니다. 그러면 요 부분이 절토된 부분이지. 그럼 이때 어디까지가 도로이냐? 하단부가 경계라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도로가 됩니다. 상단부가 경계라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속도로 건설할 때 당연히 이 부분도 그러니까 수용을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기도 도로입니다. 도로. 따라서 상단부가 경계입니다. 경계. 그 다음에 해면과 수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이거죠. 그죠? 자, 요렇게 돼. 여기가 육지입니다. 여기가 바다입니다. 그럼 백사장, 모래사장이 있죠. 우리가 경포대 해수욕장에 가면 파도가 밀려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 모래가 쌓여 있는 걸 보면 파도가 여기까지 밀려오는구나 알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최대 만조의 최대 만수이라는 말은 파도가 밀려옵니다. 그럼 여기까지 밀려오는 거예요. 이게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 여기가 바다와 육지의 경계다. 그 다음에 공유수면 밀입지는 바깥쪽 어깨 이래 내놨죠. 그죠? 자, 이렇게 되어졌죠. 이래 됐어요. 여기가 육지예요. 여기가 바다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여기서 여기까지 제방을 쌓아서 매립할 수 있죠. 그래서 육지로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제방의 어깨, 여기가 어깨입니다. 그럼 안쪽 어깨가 경계냐 바깥쪽 어깨가 경계냐 할 때 아무래도 바닷가 쪽이 바깥, 육지 쪽이 안쪽이겠죠. 그럼 이 바깥쪽 부분이 바다와 육지의 경계다. 고래 풀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으로 알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의 67페이지에 보시면은 갈로 열고 4번 있죠. 자, 그것만 알면 돼요. 근데 이거는 쉬워요. 한번 풀어볼게요. 67페이지에 갈로 열고 4번입니다.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그 경우에는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할 수마다 있다. 여러분들 요리로 오세요. 제가 책을 왜 10번을 읽어야 되느냐 하면은, 자, 여기에 답이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이런 표현이죠. 만약에 여기가 건축물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결정할 수 있냐? 이거는 안 됩니다. 그러나 되는 예외 4개가 있다. 그래서 1번에 보세요. 도시개발 사업만 줄 거세요. 2번에 공공사업만 줄 거세요. 3번에 둘째 줄에 도시군 관리계획서만 줄 거세요. 4번에 확정 판결만 줄 거세요.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하면 이랍니다.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없는데 도시개발 사업하면 된다 이 말. 공공사업을 하면 된다 이 말.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할 때는 된다 이 말. 판결서 들고 들어가면 된다 이 말. 여러분들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말을 하죠. 공시법 시간에 지문을 물을 때 도시개발 사업이 뭐냐라는 걸 묻는 게 아니고 도시개발 사업할 때는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결정할 수 있다. 마지막이 답이다. 있다, 없다. 그래서 공시법 수업 시간에는 앞에 도시개발 사업이 들어가면 뒤에는 끝글자는 무조건 있다. 그러니까 없다라는 문구가 없어요. 공공사업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끝글자는 있다, 없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판결서 들고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되는 거잖아요.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할 때는 당연히 돼. 그럼 그 4개입니다. 그럼 시험에 낼 때 자보세요.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결정할 수 있다면 O, 경계를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이러면 X가 되잖아요. 얼마나 문제가 쉬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키는 있잖아요. 67페이지 제일 밑에 보세요. 제일 밑에 보면 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여러분들 경계에서 시험 문제가 가장 출제를 많이 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67페이지 보면 뜻 자체가 시험 문제입니다. 자, 의의를 보세요.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 자, 밑줄을 긋습니다.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자, 밑줄을 긋습니다. 지상 경계점 등록부 작성 관리한다. 자, 그러면 이제 한 장을 넘겨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등록사항이 7개가 나오는데 1번에는 2개입니다. 소재와 지방.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와보세요. 지적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등기와 지적의 차이가 뭐냐면 지적은 있잖아요. 자연과학에 가까워요. 자연과학에 가깝다 보니까 순수해요. 여러분들 사회에서 사기치는 놈들은 전부 다 사회과학을 공부한 사람이 많죠. 그죠? 법을 아는 사람이 사기를 치는 거예요. 자연과학은 사기를 잘 안 쳐요. 그러니까 순수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도 순수한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에 있잖아요. 이거거든. 여기가 서울특별시예요. 그러면 이 밖은 경기도겠죠. 그러면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계가 있겠지. 이 경계는 도로나 하천이나 산으로 경계를 표시하죠. 그죠? 그런데 경기도의 일부가 서울특별시로 편입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경계가 여기에서 이리로 달라졌잖아요. 그러면 지상 경계를 새로 정했죠. 경계를 새로 정했으니까 장부도 새로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 자,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합니다. 그럼 과거의 시험에 이래 놓은 적이 있어요.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 등록부 O,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작성 관리한다 X, 경계점 좌표등록부가 아니고 지상경계점 등록부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법학 시간에
부자가 들어가는 것은 장부죠. 장부에는 등록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은 7개입니다. 그런데 1번에 보면은 소재와 지번이죠. 여러분들 68페이지를 보면 68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소재와 지번이 나오죠. 이건 2개지, 2개. 그런데 소재와 지번은 분리되는 게 아니죠. 자, 사람을 나타내는 모든 장부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는 들어가죠. 그러면 토지를 나타내는 모든 장부에 소재, 지번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에는 지목입니다. 지목. 그러면 3번에 보니까 경계점의 좌표,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경계점 표지의 종류, 경계점의 사진 파일.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암기를 해야 돼요. 자, 그럼 제가 힌트를 드린다면 키는 이거죠. 지상 경계를 세로 정했다. 그러면 세로 정했으니까 어디에다가 세로 정했느냐? 이게 키죠. 그럼 어디에다가 그게 위치 설명도가 나오면 좋지. 사진 파일이니까 사진을 딱 찍어 놓으면 좋지. 그럼 2개는 공짜로 먹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경계점 표지의 종류, 경계점의 좌표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토지의 표시를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토지의 표시에서 시험 문제가 많게는 6개, 적게는 4개, 평균 5개는 출제를 한다. 고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75페이지의 지적 공부입니다. 그죠? 요거는 다음 주에 공부를 해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공부를 하도록 하겠어요.